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페이지는 344쪽 36장 최후의 국제전입니다. 소제목은 전범들의 등장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파시즘 체제로 국내를 안정시킨 뒤 단기간에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소련은 신생국답지 않은 노련한 국가 운영을 선보였다. 레닌의 사후 피비린내라는 권력 투쟁에서 트로츠키를 누르고 승리한 스탈린은 비록 정치적인 면에서는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는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일관했으나 경제 발전으로 소련을 강대국의 대열로 끌어올린 덕분에 대내적으로 확고한 절대 권력을 구축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성장이다.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난에 봉착한 일본은 만주를 생명선으로 여기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지배에 나섰다. 국제연맹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일본은 1933년 미련 없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다. 일본이 바르사유 조약의 최대 성과라 할 국제연맹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겨버리는 것을 본 히틀러는 일본의 성공적 선례를 본받아 군축회의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1935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의 군비 제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이제 독일은 패전국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체 무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일의 움직임을 본받아 무솔리니도 1935년에 오래전부터 수건으로 삼았던 에티오피아 침략에 나섰다. 국제연맹은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를 침략국이라 규정하고 비난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장차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될 나라들은 각자 한 차례씩 예고편을 선보였다. 다음 소제목 파시즘의 힘입니다. 1936년 7월에 군부 지도자 프랑코는 은밀히 반정부 음모를 계획하다가 카나리아 제도에서 공식적인 쿠데타를 선언했다. 그러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국내의 왕당파와 군부, 교회 세력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이념상의 친척들인 독일과 이탈리아도 즉시 쿠데타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 예고편인 에스파냐 내전이 시작되었다. 해군이 반란군을 지지하지 않는 바람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프랑코에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비행기를 모로코로 보낸 것이다. 게다가 독일과 이탈리아는 반란군의 경제 원조와 더불어 각각 1만과 7만 명의 지원 병력까지 파견했다. 여기에 포르투갈마저 반란군을 지지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병력 수송을 도왔다. 이들의 개입으로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개입한 이상 에스파냐 내전은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되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은 쿠데타군에 포위된 가운데서도 2년 이상이나 버텼다. 그러나 장기전이 될수록 전황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반란군은 목표도 하나고 성격도 파시즘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묶인 통일체를 내내 유지할 수 있었으나 공화국 측은 처음부터 구성 요소가 다양한 탓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내분이 발생했다. 그나마 뒤처지는 전력을 어느 정도 보완해준 통일성의 균열이 생기자 공화국 정부는 무너지고 말았다. 1939년 1월에 바르셀로나가 함락되고 3월에는 마드리드마저 함락되면서 결국 에스파냐 민중의 정부는 국제 파시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에스파냐 내전은 국제 파시즘 세력에게 파시즘의 정치적 실험장이자 신무기의 실험장이기도 했다. 351쪽 준비된 전쟁입니다. 에스파냐의 파시즘 정권을 세운 것으로 자신감을 얻은 파시즘의 총수 히틀러는 더 이상 일정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에 도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힘의 대결로 기존의 판도를 깨려 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이라는 비정상적 수단을 동원해 국제 역학의 변화를 꾀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은 비록 전쟁의 객관적 조건은 숙성해 있었으나 아주 우연한 계기로, 즉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반면 파시즘을 의식적으로 수용한 제2차 세계대전의 도발국들은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끝에 도발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된 사라예보 사건 같은 것은 필요도 없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 다시 뭉쳤다. 제1차 세계대전의 이교도 동맹국인 튀르크는 빠졌으나 당시 연합국이던 아시아의 또 다른 이교도 파시즘 국가 일본이 그 자리를 메웠고, 게다가 무늬만 연합국이던 이탈리아까지 가세했다. 오히려 전력은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강해진 셈이다. 적어도 이번에는 독일 혼자서 전쟁을 감당하지는 않을 터였다. 당시 세계 정치의 우두머리인 영국은 평화 유지만을 부르짖으며 독일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의 우두머리가 된 미국 역시 대공황의 대책에 부심하고 있던 터라 굳이 유럽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히틀러의 행보는 갈수록 빨라졌다. 1939년 5월에는 파시즘 형제인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어 추축을 완성하고 8월 23일에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독일은 불과 며칠 뒤인 9월 1일 전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했다. 노골적인 군대의 이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겨우내 침묵하던 독일은 1940년 4월 느닷없이 중립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이를 저지하는 영국, 프랑스군과 처음으로 충돌했다. 첫 접전은 독일의 완승이었다. 독일은 어렵지 않게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손에 넣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줄기차게 평화만을 외친 체인벌린 내각이 사퇴하고 독일에 대해 강경한 처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국적 연립 내각이 들어섰다. 히틀러와 처칠, 이제야 비로소 전쟁의 적수가 제대로 맞붙게 된 것이다. 355쪽 변수는 미국입니다. 처칠 내각이 성립한 바로 그날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공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독일의 막강한 기계화 부대는 손쉽게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장악하고 프랑스 국경에 다가섰다. 독일군이 밀려오자 벨기에에 고립된 영국군은 서둘러 본토로 철수했고 프랑스 영내로 진군한 독일은 6월 14일 마침내 파리를 점령했다. 이로써 프랑스 영토의 3분의 2가 독일로 강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자유지대라는 이름으로 페탱이 이끄는 비시 괴뢰 정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에스파냐의 프랑코 파시즘 정권에 이어 독일의 프랑스 점령으로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전역이 국제 파시즘의 세력하에 들어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9개월 만의 일이었으니 150년 전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보다도 빠른 기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이다. 서유럽을 손에 넣었어도 영국이 존재하는 한 유럽에 패권은 없다. 결국 히틀러는 1940년 7월 영국 본토를 공격하기로 노선을 바꾸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 영국의 공군기지와 전투기들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
9월에는 런던 시내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3국 동맹을 체결했다. 전세계 파시즘은 한몸이 되었고 전쟁은 바야흐로 점입 가경으로 접어들었다. 히틀러는 영국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륙의 완전한 정복을 꾀했다. 그것은 유일하게 파시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소련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1941년 6월 독일은 118개의 보병 사단과 15개의 기계화 사단, 19개의 전차 사단, 300만 명의 병력, 3,600대의 전차, 2,7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소련에 대한 대대적 공격에 나섰다. 나폴레옹이 그랬듯이 독일군은 초겨울 무렵인 10월에 모스크바 공략을 개시했다. 소련 역시 옛 러시아처럼 후퇴 전략으로 대응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독일군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자 소련군은 12월부터 반격에 나섰다. 역사의 시계추는 가혹하게 되풀이되었다.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독일의 의도는 여기서 비로소 꺾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유럽의 전세는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인해 그때까지 연합국 측에 군수품만 공급하던 미국도 본격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선은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맞서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영국과 소련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맞서는 형국이 되었다. 진주만 기습부터 1942년 봄까지 몇 개월간은 추축국의 세력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그러나 원래 공격자는 속전속결에 유리한 법이므로 장기전이 되면서 불리해지는 쪽은 그들이었다. 1942년 2월에 영국 동북아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제외권을 장악하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손에 넣을 때까지 일본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로써 그들이 구호로 내세운 대동아 공영권은 달성된 듯 했다. 그러나 미국이 정신을 차리면서 전황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5월 남태평양의 코랄 해전에서 일본군은 개전 후 첫 패배를 맛보았고 다음 달에는 미드웨이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해군의 주력을 상실했다. 역전의 바통은 아프리카에서 이어받았다. 사막의 여우 로멜의 탁월한 전술에 밀리던 영국군은 10월부터 반격에 나섰으며 11월에는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미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동부전선에서도 독일군은 전선의 교착을 깨기 위해 다시금 대규모 공세를 취했다가 소련군의 반격을 받아 1943년 초에 30만 명의 병력이 괴멸당하는 패배를 맛보았다. 같은 달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는 미군이 격전 끝에 과달카나를 점령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부는 이 시점에 사실상 결정되었다. 1944년 6월에 미군과 영국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프랑스로 진격했다. 이후 8월에는 파리 시민들의 투쟁으로 프랑스가 독일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다. 또 7월에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사이판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에 나섰다. 1945년 초부터 승리를 확신하게 된 연합국 측은 전후 처리에 관해 협상을 시작했다. 3월에 연합군은 독일의 영내로 진격했다. 4월에는 무솔리니가 스위스로 도망치려다 이탈리아 유격대의 손에 피살되었고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입하자 히틀러가 자살했다. 그 일주일 뒤인 5월 7일 독일이 항복했다. 끝까지 저항하던 일본은 8월에 두 차례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끝에 항복했다. 360조 항구적 국제 질서의 수립입니다.
최소한의 통합성이 없으면 전쟁은 필연적이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연합국 측은 중세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해줄 기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1945년 10월에 결성된 국제연합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국제연맹의 결정적인 단점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국제연합은 그 점을 보강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연합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연합사무국은 교황청이었고 국제연합군은 교황군이었다. 대규모 국제전은 많은 신생국을 만든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상 최대의 신생국들을 낳았다.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승전국이 전쟁 중에 차지한 지역은 독립시키지 못하는 관례가 여전히 통용되었다. 그 때문에 소련이 집어삼킨 발트 3국은 독립하지 못했다. 이 나라들은 소련이 해체된 지 1991년에야 독립하게 된다. 잠시 국제 파시즘이 지배한 동유럽 국가들은 불행하게도 전통적인 지배층이 대부분 파시즘과 결탁하고 있었다. 독립을 이루면서 국내의 반파시즘 세력이 지배층을 쫓아내고 집권했는데 그 중심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전후에도 여전히 약소국의 신세인 탓에 서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그 나라들은 전후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소련으로 붙었다. 전후의 영국은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의 리더 자리와 함께 세계의 리더 자리를 미국에 내주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영국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 경제와 함께 몰락해버렸다. 영국이 남긴 빈자리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는 지위까지 획득했다. 소련의 동유럽 진출로 연합국들이 느낀 위기는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두 축이 된 미국과 소련은 처음부터 대립을 빚으면서 관계를 시작했다. 연합국의 3대 승전국인 영국, 미국, 소련 가운데 영국의 운명만 서유럽과 함께 몰락했다는 점은 나머지 두 나라, 미국과 소련이 전후 질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여기까지가 36장 최후의 국제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